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임시 보호 중입니다. 이 친구가 쿤인가요? 네, 얘가 쿤이에요. 친구는 누구예요? 얘는 친구가 잠깐 휴가 가느라 나타나려고 잠시 있어요. 원래 쿤이랑 친구여가지고 둘이 없어요. 쿤이가 2층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안고 올라가야 돼요. 어쩔 땐 하는데 그냥 으아. 맨날 에어컨 쐬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놔주면 올라가요. 쿤이가 미소가 진짜 예뻐요. 쿤이 아리 좀 봐봐. 오늘 아리가 엄청 놀자 그래요. 쿤이가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나요? 2달 정도 됐고요. 번식장 구조를 갔는데 그 번식장 앞에 길목에 혼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도 다 맞고 제대로 된 밥이랑 물도 없이 그냥 묶인 채로 되게 짧은 줄에 다행히 그 전 소유주랑 이야기가 잘 끝나서 구조를 해서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고, 묶여서 되게 무력하게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표정을 하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가족 찾아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자.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여기 사장님이랑 통화해서 애기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만. 뭐야? 가자. 팔 조심. 씨발. 무서워. 임보를 지금 이게 쿤이가 20번째거든요. 20번째? 네, 순이가 20번째가 딱 되는데 제가 임보한 애 중에는 가장 진짜 완벽한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쿤이 매력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소가 있어요. 쿤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때 되게 친절해요, 애가. 다른 개랑 만나면은 느껴져요. 이 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놀고 싶은 애면 열심히 놀아주고 살짝 놀고 싶은 애면 또 살짝만 다가가고 되게 그런 눈치가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에 누구랑 지내도 너무 잘 지낼 것 같고 어린아기가 있는 집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만지라고. 근데 막 진짜 완전 물거나 싸우진 않네. 전혀 조절을 진짜 잘해요. 가자. 그렇지 그렇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옳지. 그냥 너 이게 다른 친구들이 뛰어야지 같이 하는데 앉아.
착하게 아이 착하게. 네, 여기 발 올리면 안 돼. 발 올리지 마. 코나, 커피야, 커피. 그건 나빠. 발 올리는 건 나빠. 발을 가끔 올려요. 이걸 요새 고치는 연습하고 있어요. 따뚱. 얌전하죠? 너무 착하죠? 쿤이 이렇게 혀를 느리게 핥아요. 그러네. 그냥 다시 해봐. 엄마 핥아줘. 뭐? 어이? 어이? 이래서 임시보호가 필요하다. 일단 구조견들은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올 때는 학대를 할 때라거나 죽임을 당하러 가는 길이라거나 사람의 손길이 너무 무섭고 처음인 아이들한테 집에서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같이 침대에서 자고 같이 산책을 1대1로 나가고 또 혼자서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서 느끼는 이 유대관계는 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너를 사랑하는 손길도 있어.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임시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간 진짜 많은 아이들 만나고 인보하고 입양 보내고 또 구조 현장도 다니고 했는데 보람 때문이겠지만 제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에요. 걔들이랑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애들 웃는 거 보고 달라지는 거 보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0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에 친구들은 다 입양이 네, 전부 입양 갔어요. 보낸 친구들 중에 제일 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제일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시흥 개농장에서 구조된 멜리. 멜리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서 직접 아이들이 도살되는 거를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처음 집에 왔을 때는 2주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캔넬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1년 정도 임시보호를 했는데 한 8개월은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책을 시도를 해보고 그 뒤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캔넬채로 아이를 들고 간 다음에 밖에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니까 조금씩 나가게 하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고 그 뒤로 순식간에 좋아져가지고 성격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일단 우리 쿤이는요 아직 진짜 깨끗한 도화지 같아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는 게 많은 친구거든요. 또 사람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니까 되게 큰 대가족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충분한 사랑만 줄 수 있다면 누굴 만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쿤이를 많이 사랑해 주실 가족을 절찬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꽁이, 제키, 헨리, 모카, 빌리 임시보호자 김민주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이제 실내외 견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호하고 있고 매일 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이름은 직접 다 지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다 지었습니다. 뜻이 한번 꽁이는 사실 뜻이 없고 그냥 귀여워서 꽁이라고 했고, 제키는 잭러셀 테리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친구랑 무늬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키라고 지어줬고요. 모카는 털 색깔 때문에 모카라고 지었고, 희한하게 저는 포인터 하면 영국 생각이 나서 헨리라고 짓게 되었고, 빌리는 같은 어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빌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많은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희를. 그리고 야! 하지마! 일로와! 이갈이 하는 중이라 지금 다 뜯어버리는데, 일로 와봐. 옳지. 모카! 모카! 저희 새끼들 중에 지금 유일한 홍일점인데 진짜 활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아요. 헨리는 이제 순놈이라 제일 크고 지금 애기들 중에서 엄청 활발한데 모카보다는 조금은 소심해요. 빌리는 이제 제일 작은 친구인데 빌리가 제키한테 엄청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개를 데리고 와서 일정 수준 크면 개정사 때 팔고 이걸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팔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이제 떠돌이개가 와서 임신해서 새끼를 낳고 하니까 걔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할아버지가 감당이 안 된다고 좀 데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려오게 된 케이스. 사실 새끼들이 저는 입양 문의가 되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 임시보호 문의만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임시보호를 안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귀여울 때 데리고 있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전에 들어서, 사실 그거는 본인이 완전히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안 보냈거든요.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제키는 일단 겁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피하든가 아니면 굳어가지고 오줌을 지리던 친구인데, 처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꼼꼼하게 준비한다 해서 사전에 다 받고 가족 동의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다 받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두고 가셨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좋은 가족을 찾아줘야겠다라는 다짐을 더 하게 됐어요. 임시보호가 왜 필요하다고? 임시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랑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중간 다리를 사실은 보호소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중간 다리를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지 어려움 없이 잘 가족에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보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만해. 화분하지 마. 일로 와, 이놈 새끼들. 일로 와. 일로 와. 원래 이 시기에는 원래 물러 뜯는 거라 저는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진 않는데 안 하면 좋긴 하겠죠? 야.
잠깐. 원래 꽁이 그렇게 자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꽁이는 진짜 애교가 많아요. 보면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가서 만져달라 하고, 그리고 새끼들이 엄청 귀찮게 구는데도 다 받아주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 착해요. 아는 사람이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얘를 맡겨놓고 잠수를 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얘를 구조하고 나서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줄을 알아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불 같은 거 깔아주면 너무 막 몸을 비비고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실내 생활을 했었구나. 제가 확신하게 됐고, 꽁이는 어딜 가든 사랑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이름은 노엘이고요. 올해 4살 됐어요. 맨날 다니던 산책길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그 산책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와가지고 멍죽을 한 거죠. 그래서 스트리트 출신입니다.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아이 잘해요. 다리 뭐야? 잘하네. 됐어? 그래도 잘하죠? 빠른데요? 잘하네. 잘했다. 아이 잘했다. 오빠 먹을 줄 알아? 난리 났어.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제가 임시보호하고 있는 꽁이, 제키, 모카, 헨리, 빌리의 이제 입양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생명은 정말로 큰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데려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 활동을 직접 하게 된 거라고 하나 뭔가 정말 그 개농장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뜬장에 있는 강아지 구조하는 것처럼 엄청난 액션은 아니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면은 가서 데려오려고 하고 물론 막 무작정 데려오는 건 아니고 주변 상황도 다 확인하고 뭐 소유권 같은 거 포기각서 같은 것도 썼기도 하고 우리 통장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 확인.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애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8 정도 입양 가족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오트야 거기로 갔다. 일로 와봐. 오트 꼬맹이 안녕하세요. 오트 꼬맹이입니다. 너도 되냐?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지금 이 친구는 오트고요. 보호소에서 들어갔다가 한 달 넘게 입양 못 가가지고 제가 데려와서 강아지를 주력으로 보호하는 보호소에 신고가 돼서 고양이 셋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강아지 있는 데서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임보처를 구한다 해서 셋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라떼만 남았고 둘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첫날부터 둘이 너무 잘 놀더라고요. 오트랑 라떼는 둘이서 같이 이제 동반 입양을 가게 됐고요. 처음에는 하악질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 순둥이 개냥이가 되고 이렇게 제 고양이 모양을 하고 이제 이 주둥아리가 이 뼈가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고양이처럼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왕발이에요. 우리의 자랑. 얘는 엄청 커질 거예요, 여러분. 나무리는 당근에서 거기서 고양이가 판넬에 끼어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구조 글을 보고 이제 외출하던 중에 야 일단 가자 해서 사다리를 들고 친구가 올라가서 구조를 했고 됐다 지금 보호소가 다 완전 만석이에요. 진짜 한 병원에 막 20마리씩 있으니까 힘들고 애도 힘드니까 야야 라떼야. 어떡해. 라떼 발톱 깎여야겠다. 발톱이 아니라 문 거 같아. 물었어. 아니야. 하지 마. 그만해. 자, 얘는 입양을 어차피 가서요. 이런 모습 나가도 괜찮습니다. 너 이러고 있어, 그냥. 나 얘기 좀 하게. 들리세요? 골골송? 바로 골골대네. 얘는 만지기만 하면 골골골. 그래서 나무리는 그렇게 데려왔어요. 많이 마르고 그 판넬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얘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복 자세로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문제 생긴 줄 알고 좀 시간 지나고 경과 지켜보고 입양 보내자 했는데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저는 밍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옮아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격리하고 있어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발바닥은 포도젤리예요. 얼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발바닥 신기하게. 그리고 배 좀 보세요, 여러분. 엄청 빡빡. 이게 엄청 빵빵해졌어. 원장님도 엄청 놀라셨어. 왜 이렇게 빵빵해졌냐고. 잘 먹는다 너네. 여기도 있다. 짱아가. 먹긴 먹을 먹어봐. 입이 쪼매내서 못 먹나? 먹는다. 세상에 이런 맛이. 세상에 이런 맛이. 똘인가요? 도똘인가요? 풀네임은 도토리인데요. 토리로 부르고 있어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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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애기 같아. 얜 진짜. 진짜 애기예요. 골골송 들리세요? 얘는 좀 작다. 만지면 진동이 느껴지는데. 토리는 집 돌아오는 길에 그 큰 트럭 있잖아요. 그 밑에서 혼자서 막 계속 이 목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둘이서 같이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여행도 가야 되고 지금 나무리도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크게 막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가서 보기만 하자. 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꼬리가 좀 아파요. 어디 끼었거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 꼬리가 잘린 건 아니고 제가 얘를 이틀 전에 목욕을 시켰는데 그래서 막 씻기는데 꼬리를 이렇게 씻기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저 진짜 내가 꼬리 잘라먹은 줄 알고 어떡하냐고 막 병원 달려갔는데 다행히 꼬리가 잘린 건 아니에요. 얘는 좀 말이 많은 타입인가? 말이 많아요. 좀 이제 친해지는 중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긴 어디예요? 진짜 일주일 만에 금방 건강해졌다. 그지? 엄청 건강한 거야 지금. 배도 많이 뚱뚱해졌고. 세상에 이런 장난감이. 근데 입양을 오래 못 가니까 제가 정말 너 왜 그 빨리 저리 빼줘. 아이고 나 줬어. 야 너 이거 촬영 장비 비슷하게 안고 있어. 결국 이렇게 알았어. 하나씩 안고 인터뷰를. 잡아. 안 되겠다. 야. 딱 데리고 있어. 아니 얘가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귓속말을 해줘. 가만히 있어. 같이. 이렇게 말 들어야 돼. 아이고 말을 되나? 그럼 왜? 아니 얘는 그 어? 모니터. 아 이제 말해도 되겠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 컴퓨터를 하려고 책상을 놓았었는데 이제 고양이들 인보해야 되니까 그냥 책상을 지금 옮길 수가 없어서 잠깐 그냥 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모니터를 그때 새로 산 모니터였는데 정말 큰맘 먹고 큰맘 먹고 큰 돈을 써서 샀는데 이렇게 생긴 엄청 이쁘게 생긴. 근데 이제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그 뒤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원래 책상을 뺄라 했었는데 귀찮아서 안 뺀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잘못이지. 네. 그게 다 저희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사람 잘못이지 뭐 그게. 그 양을 보셨어야 됐는데 지금 다 치워놓고 이만큼 꽉 차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락스 소독을 하고요. 직접 만든 평상에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이 온 거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옮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희는 다 옮아버렸지만. 그리고 제가 동물병원 가가지고 포인핸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공고할 수 있는. 근데 다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거나 그런 사진들을 이제 보통 등록하실 때 올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 병원 가가지고 최신 근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려요. 첫날은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려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제가 가서 찍은 모습은 이래요. 다르죠, 완전.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가서 찍으면 또 이렇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짧게나마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입양 원하시는 분들이 보셔가지고 입양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 포인핸드마다 상단 위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제목 카테고리를 이제 유기동물 추가 정보로 한 다음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사진 올리고 등록하면은 이 친구를 클릭했을 때 이 정보들이 막 뜨는 거예요. 현재 정보가. 이거는 포인핸드 가입만 하면 네네, 가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토야 이리 와. 빨리 와. 짠. 인간극장 말투다. 너무 네, 딱딱해. 그러니까. 옷을 자기가 일단 말리고. 옷걸이에서 밖에 잠깐만. 잠깐만. 고양이가 물 엎지르는 거 정도. 자, 하나, 둘, 셋. 저희는 지금 임시 보호 중입니다. 와, 다들 하세요, 임시보호. 지금 오트와 라떼는 이틀 후에 입양 가정을 다행히 찾았고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도토리와 카오스냥 나무리 둘이 지금 가족을 찾고 있어요. 애들이 사랑 많이 받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가정에 입양을 갔으면 좋겠고요. 도토리 나무리 둘이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니어도 되니까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 45일 남았는데 45일 안에 입양 보내기 대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냉이.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분들 오셔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손자 하면은 받아주나요? 네. 나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출근을 안 하는 게 처음이라서 얘가 약간 의아해요. 왜 계속 있지? 뭐 이러면서. 한 1, 20분 있으면은 냉이가 보통 먼저 와주나요? 네, 맞아요. 지금 배치 상황. 이 손. 옳지. 이거 한지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입력값이 약간 불안해. 엎드려. 원래 이것도 못했어요. 기다려. 잘했어. 소. 파이팅. 엄마 아빠. 엄마. 파이팅. 오케이. 끝. 없어.
근데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싸구려 붓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발이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아침에 가끔 이제 산책 가자고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 진짜 사람한테 맞는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밀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크니까 여기 협찬 받았어요. 천천히요 인스타에 인보한다고. 저희 대놓고 홍보해 주셔도 돼요. 멍상균 바이오팩 감사해요. 오늘 잘하자. 먹어. 그렇지. 밥값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냉이를 임시보호하고 있는 30대 여성 전혜원이라고 합니다. 냉이는 정말 키우기가 쉬운 강아지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난이도 최하. 난이도 정말 최하. 저기는 벌써 친해졌고. 제일 편안한 자리인가요 지금? 네, 지금 거의 배 깠으면 끝난 겁니다. 혼자서도 잘 있고 다른 강아지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분리불안도 크게 있지 않고요. 헛짖음도 없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에 전혀 놀라지 않고 사고도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뭐 사고 거리도 아니고 아니 이것 좀 한번 불쌍하게 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면 오. 뺏어갈까봐. 애착 인형 같은 거. 맞아요. 아직 애고 치아가 아직 계속 간지러운가 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보통 이제 강아지들이 이런 거 씹어서 삼키거든요. 얘는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뱉더라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뱉어요. 다행이다. 아침에 제가 주말에 잘 때 이 소리가 옆에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깨요. 또 뭘 씹나 하면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가죽이랑 가방 같은 건 안 뜯어요. 냉이가 사실 실제는 그렇게 별로 안 보이는데 사진을 보면 약간 그 무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뭔가 냉이의 장난스러움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담기게 전달이 되니까 임시보호 신청이 많이 안 들어간 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임시보호 신청도 입양 문의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길래 운명인가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9 to 6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거든요. 대상에 들지 않아요. 엄청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었어요. 동네에서 카페 같은 데서 임시보호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임시보호 하세요? 이러고 물어보고 근데 그때 좀 알게 됐어요. 방법을. 이게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구조해서 보호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바로 잘 돼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임보호자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할 수 있고 구성원이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다 상관없고 사실 그 사람이 가진 책임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나보다는 냉이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친구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지금. 혀 앞으로 빼. 모자라 보이니까 혀 앞으로 빼.
냉이가 너무 좋아하고 산책 끝나고 나서 자주 쉬러 오고. 얘랑 되게 잘 알고 지내시는. 노회사님이 한강은 왜 오셨어요? 저희 오늘 친구를 만나려고요. 냉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달래요, 달래. 같이. 여기는 냉이와 같이 묶여 있었던 달래라는 강아지를 함께 이제 구조해주신 달래 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담양에서 식용견으로 키우고 있던 강아지 2마리를 구조해서 얼마 만에 3개월 좀 된 것 같아요. 둘이 냄새 맡더니 막 펄떡펄떡 뛰는 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응, 알아보나 봐요. 냉냉? 냉냉? 소야. 알아봤어? 남매인 건가요? 네, 둘이 동배고요. 뭔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직장 근처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밭 주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께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묶어놓고 자원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꽤나 오랫동안 저희 엄마가 가서 밥 주고 산책시키던 강아지 한 마리가 얘네들이 보고 있는 바로 옆에서 도축을 당해서 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잡아먹었는지. 저기 옆에 밭에서부터. 할아버지가 밭에서 걔를 죽였어. 지가 뒤질라고 잡았어. 지가 뒤질라고 잡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담양군에 있는 그 사단법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기각서 쓰고 애들을 이제 그 밭에서 마지막으로 다 데리고 오게 됐어요. 냉이도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 하부에 걸려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려고 밭에 갔더니 밭 주인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죽게 놔두면은 알아서 죽을 텐데 병원에 왜 데려가냐고 하셔가지고 주소 한 번 맞춰서 데려오겠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고 파보라는 병 특성상 격리병실밖에 입원이 안 돼가지고 토하는데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원 시켜가지고 치료한 거거든요. 이만 보고 나면은 네. 꾸준히 임시보호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안 한다고는 하는데 또 길을 돌아다니다가 밖에 묶여있는 강아지가 있다든지 구조가 필요한 강아지가 있으면은 아마도 저희 가족들은 또 임시보호를 결정하고 또 데려오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강아지가 말을 못하기도 하고 7살짜리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를 사실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돌봄이 또 필요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고 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그런 걸 꼭 판단을 하셔서 신청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가까운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나는 이 아이와 함께 했을 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드셨을 때 꼭 입양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래 너무 냉이랑 똑같아요. 냉이가 원래 훨씬 컸는데 1kg 정도 컸는데 비둘기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민이야 앉아. 아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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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카메라 꺼주세요. 기다려 기다려야 돼. 기다려 먹어.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저희 냉이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분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둥이에 짜장이 묻은 이런 강아지들 흔치 않거든요. 꼭 놓치지 말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래는요, 사람에게는 아직 무서워하고 낯설어 하는 게 있지만 지금 저희 집에서 한두 달 살면서 가족들한테는 마음 열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 열면은 거실 한복판에 배 까고 누워있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순하고 착한 강아지거든요. 달래 입양 문의 많이 부탁드려요. 박수.